오늘은 저희가 야외로 나와봤습니다. 그것도 저희 뒤로 이렇게 새별흐름이 딱 보이는 곳에 자리를 잡아봤는데요. 제주를 대표하는 축제가 열리는 곳이기도 하고 콘텐츠 안테나의 오늘 콘텐츠가 바로 제주 들불 축제이기 때문입니다. 자, 함께 이야기 나누실 세 분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반갑습니다. 각자 좀 소개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저는 축제 기획자이자 축제 탐험가인 박승규라고 만나서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저는 문화관광해설사 활동을 하고 있는 좌동열입니다. 네, 네, 저는 큐레이터이자 문화기획도 하고 벨롱장 기획도 하고 있는 오현미라고 합니다. 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저희 뒤로 이렇게 새별 오름이 보이는데 이곳이 제주를 대표하는 축제인 그 들불 축제가 열리는 곳이잖아요. 근데 들불 축제가 정월 대보름의 풍습 가운데 하나인데 네. 그럼 세 분은 정월 대보름 하면 어떤 추억이 떠오르세요? 먼저 저 같은 경우는 아스팔트 세대에 속하기 때문에 풍습 혹은 놀이에 대한 기억은 거의 없고 대신 음식으로 남아 있어요. 아버지가 주셨던 호두를 깨서 같이 먹는다던가, 부럼. 네, 부럼. 땅콩, 껍질 있는 땅콩 깨 먹는다던가 이제 그런 정도의 음식으로 정월대보름이 남아 있어요. 저한테는. 저 같은 경우에도 저도 뭐 X세대라서 사실 그 도시에 자란 X세대한테 대보름의 뭐 세시풍속을 접하기는 사실 쉽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 대신에 이제 뭐 뉴스나 이런 걸 통해서 뭐 달집 태우기라던가 쥐불놀이 이런 것들을 좀 알고 있었던 것 같고요. 집안에서 좀 저희가 좀 경험할 수 있던 거는 부모님이 항상 보름이 되면 오곡밥을 이렇게 해서 주셨던 기억이 많이 기억에 좀 남아 있습니다. X세대라고 해도 최근 세대는 아니거든요. 아, 그렇죠. 그런데도 뭐 전혀 경험이 없으시죠? 네네. 왜냐면 도심지 같은 경우에는 그 대보름에 하는 대부분의 세시풍습들이 뭐 연날리기라던가 달집 태우기, 쥐불놀이 등등 이게 도시에서는 하기 좀 어려운 풍습들이기 때문에 대부분 이제 농촌에서 들녘이나 이런 곳에 하는 행위이기 때문에 그랬지 않았나 싶습니다. 저도 TV에서 봤을 때는 뭐 정월 대보름이다 하면 그 쥐불놀이라고 하잖아요. 깡통에 불 넣고 이렇게 돌리기도 하고 그런 거 수없이 봤는데 실제로 봐본 적은 한 번도 없거든요. 선생님은 혹시 해보셨어요? 저만 할 말이 많은 것 같아요. 저는 어릴 때 정월이 되면 할아버지가 미리 그 손자들이라든지 식구들 숫자에 맞춰서 연을 만들어 둡니다. 그러다가 정월 대보름 때쯤 되면 거기다 생년월일과 이름을 써줘요. 각자의, 그리고 다 날리라 그래요. 그럼 이제 막 날리는데 그때 이제 할아버지가 연줄을 딱 잘라서 이 연이 막 날아가는 거예요. 그러면 그게 얼마나 아까운지 이제 막 그걸 찾으러 뛰어다니고 했었거든요. 그 아마 그때 그 연을 날려보내는 것도 역시 그 금년에 나쁜 애군을 그 연과 함께 이제 보낸다. 쫓아본다고 해서 그렇게 해주셨던 것 같아요. 이제는 들불 축제가 제주를 대표하는 그 정월 대보름 행사인데 그럼 왜 이 새별 오름에서 들불 축제가 열리는지는 아세요? 일단은 새벽 오름이 제가 보기에는 축제하기 상당히 좋은 환경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연출가 입장으로서 보면 지금 보시는 것 같이 그 다른 오름과는 다르게 그 오름 하나 우뚝 서 있거든요. 맞아요. 그래서 과거에 이제 새별 오름을 부르는 명칭의 하나가 효성악이라는 이름이 있습니다. 이 효서의 효자가 그 새벽 효자 그리고 성이 별성자. 그래서 새벽에 떠 있는 별이라는 칭호를 가지고 있고요. 새벽에 떠오른 새별과 같은 존재인 것이죠. 그만큼 이 홀로 우뚝 서 있는 이 오름이 그 존재감이 상당히 좀 특출납니다. 지금도 보는 것처럼 좌우에 다른 어떤 방해되는 것이 없이 없고, 예. 오롯이 그 오름 하나만 우뚝 서 있는데 연출자 입장에서 보면 그 자연이 만든 천혜의 무대가 되는 것이죠. 그리고 새벽 오름 그 맞은편에는 그 넓은 광장이 조성이 되어 있어서 그 안에서 많은 축제적인 공동체 놀이를 할 수 있는 광장이 형성되어 있고 그리고 새벽 오름의 맞은편을 보면 이게 그 마냥 극장에 보이는 객석처럼 경사면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곳에 모든 사람들이 그 새벽 오름의 들불을 조망할 수 있는 자연이 만든 정말 천혜의 무대가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지금 축제 기획자이신 박 대표님은 이 새별 오름이 뭐 최고의 연출할 수 있는 무대다 이렇게 해주셨는데 문화 기획자로 봤을 때 새별 오름은 어떤 곳인가요?
사실 그 장소라는 거는 여기 새별 오름에 대한 제주의 그 축제 역사에서 같이 공통적으로 이제 교집합된 기억들이 남아 있는 거거든요. 그게 가치가 돼서 지금 20몇 년의 전통이 됐던 거고, 그런 역사와 기억이 스며져 있는 곳을 장소라고 불러요. 그렇기 때문에 새별 오름은 이제 상징적인 장소가 된 거죠. 여기에서 제주 사람뿐만 아니라 제 대한민국 사람 혹은 전 세계 사람의 어떤 복을 빌을 수 있는 어떤 제2의 장소로서 그 되게 상징적인 기능을 하지 않나 싶어요. 네. 그 제주가 말을 키우게 된 게 역사가 아주 오래요. 지금으로부터 한 750년 전에 몽골 사람들이 제주에 말을 갖고 와서 목장을 만들거든요. 그 이 일대가 사실은 목장 시대로 굉장히 그 중요한 곳이거든요. 그 보면은 조선시대 그 제주 말이 굉장히 그 방목을 하고 이랬고 또 몽골의 그 기술들이 전해졌기 때문에 목축 기술이 뛰어났습니다. 여기에서 키운 말들이 굉장히 용맹했고 또 그 다른 데보다 말들이 훨씬 그 좋았다고 할 수 있죠. 그래서 기록에 보면 마왕이라는 얘기도 나와요. 제주에서 키운 말에는 마왕이 있다. 이제 그 굉장히 용맹한 말들이 많다는 얘기인데 이렇게 하다 보니까 국가 차원에서는 제주의 말을 굉장히 또 중요시합니다. 이게 중국과 외교를 하는데도 말이 꼭 필요했고요. 또 임금이 타는 어승마라든지 또 전쟁에 쓰는 군마 뭐 이런 여러 가지 말들이 필요했잖아요. 그래서 이제 제주 중산간 일대가 전부 목장으로 활용됐던 겁니다. 네. 그 제가 듣기로는 박 대표님이 2018년이었죠. 네네네. 그때 이제 들불 축제를 직접 연출을 하셨다고 네네네. 들었어요. 어떻게 해서 하시게 된 거예요? 일단은 들불 축제라고 하는 것이 제주도의 이제 대표적인 축제인데요. 제가 이제 워낙 제주도의 축제들에 관심도 많았고 제주도의 축제들이 상당히 그 전통성이 높은 축제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 들불 축제도 대표적인 제주도의 전통적인 목축 문화에 의해서 시작된 축제인데요. 이 목축 문화 중에서도 방해라고 하는 것이 있는데 이 방해라고 하는 것이 그 제주도 농가의 가장 중요한 그 노동력이 바로 소와 말이거든요. 그쵸. 이 소와 말의 먹이가 되는 것들이 대부분 그 중산간에 있는 초지에 있는 풀들이거든요. 이 풀들이 늦은 겨울이 되면 방해라는 그러니까 그 초지에 불을 놓아서 해묵은 풀들을 태우고 그리고 이제 해충들을 구제함으로 인해서 따뜻한 봄날이 오면 새 풀들이 돋아나서 그 소와 말이 먹기 좋은 풀들이 자라나도록 하는 것이 이제 방해인데 이러한 그 들에 불을 붙이는 것이 바로 들불 축제의 이제 유래가 되었던 것이고요. 이 목축 문화와 함께 곁들어졌던 것이 바로 그 대보름에 달집 태우기 위해서 이제 불을 놓는 행위가 유사하게 있지 않습니까? 이 달집 태우기 역시도 사람들의 지난 해묵은 일들이 좀 사라지고 그리고 무사 안녕을 귀환하는 소원지를 달집에 넣어서 이제 하늘로 태우면서 하늘에 내년에 원하는 희망과 소원들을 이루어주게 하는 그런 기복 문화가 함께 목축 문화가 어우러지면서 들불 축제가 이제 시작이 되었던 것입니다. 근데 안타깝게도 작년에는 코로나19로 인해 가지고 들불 축제가 전면 취소가 됐거든요. 올해는 어떻게 진행이 되나요? 사실 저는 들불 축제 가보고 싶어서 2번 시도를 했는데 다 실패를 했어요. 왜요? 쉽지 않습니다. 일단 차 자체가 못 들어왔었고 사람이 그때는 너무 난리도 많으니까 아니죠. 네. 차 자체가 못 들어왔었고 이번에는 코로나 때문에 취소되지 않을까 하는 걱정된 마음에 좀 알아봤더니 드라이브인으로 사전 신청을 받더라고요. 저는 지금 이번 해에도 또 실패했어요. 이제 너무 빨리 마감이 되고 선착순에서 밀렸구나. 네. 토요일 날 그 400대 한정으로만 이제 드라이브인으로 해서 이제 들불 놓는 거를 볼 수 있거나 참관할 수 있거나 이렇게 되고 그런데 그보다는 좀 더 이렇게 관심이 갔던 거는 1000명에게 나무를 나눠주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되게 사실은 상반되잖아요. 그 불을 태우는 것과 나무를 심는 거는 상당히 상반되는데 불을 태움으로써 그 땅 속의 기운을 돋우는 거랑 땅에 나무를 심어서 흙의 기운을 돋우는 거랑은 또 달리 보면 또 연결돼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이제 각도의 차이로 인해서 이번 행사가 또 재밌는 점이 있구나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리고 뭐 또 예술가들이 자신의 작품들을 전시할 수 있는 기회도 있다고 하더라고요. 네, 여기 그 제주에서 활동하는 그 음악 하시는 분, 공연하시는 분들 다 온라인으로 유튜브로 해서 중계가 된다고 하니까 꼭 현장에 있지 않아도 축제를 볼 수 있긴 하겠죠. 하지만
현장에 있지 않다는 아쉬움은 좀 계속 남을 것 같아요. 네. 그 정확히 언제부터 시작이 된 건가요? 그렇게 해서 이것이 이제 지금은 제주시와 서귀포시 두 개로 나눠져 있었는데 과거에는 북제주군, 남제주군 해서 제주시 서귀포시 네 개 권역으로 남겨져 있을 당시 북제주군 해서 1977년에 첫 해를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그 당시에는 북제주군이 제주도를 이제 횡으로 나누면 밑에가 남제주군, 위가 북제주군에서 좌우로 나누어져 있었거든요. 해서 지금은 그때 처음에는 새별 오름이 아니라 동쪽에는 구자읍, 그리고 서쪽에는 애오릅을 번갈아 가면서 이 축제를 개최하다가 2000년도에 돼서는 지금의 새별 오름에서 개최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럼 들불 축제가 딱 열리는 기간이 있나요? 정해진 거예요? 처음에는 들불 축제가 원래는 정월 대보름에 맞춰서 진행을 했었는데 정월 대보름이 또 지금 이 들불 축제 현장이 상당히 원래 바람이 좀 심하거든요. 그 기상 이변이나 이런 악천후로 해가지고 매번 행사가 많이 뭐 지연되거나 행사가 정상적으로 개최되지 못하는 이런 어려운 점도 있었고 또 추위가 또 매서웠기 때문에 정월 대보름에 개최하기에는 좀 어려움이 있다 해서 경칩을 기준으로 해서 경칩이 있는 주말에 대부분 들불 축제를 개최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 원래 그 제주에 이 목장에 불을 놓는 건 경칩이 지나서 넣었거든요. 근데 이제 그 육지에서 하는 정월 대보름 축제를 여기다 접목시키다 맞습니다. 보니까 이게 제주 기후에 안 맞는 거예요. 정월 대보름 시기가 되면 제주는 눈이 굉장히 많이 오거든요. 그리고 비바람이 심하게 쳐요. 그래서 그 들불 축제를 준비하는데 굉장히 많은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게 그 이후에 경칩을 기준으로 해가지고 이제 요게 날짜가 잡힌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일반적으로 제가 이제 다니면서 태우리 직접 이 목장에서 소와 말을 기르는 사람들을 만나보면 그분들 하시는 말씀도 이른 봄이 돼서 이게 이제 새풀이 돋아나기 바로 직전에 묵은 가시덤불과 이제 그 해충들, 진드기 피해가 심하지 않습니까? 그런 해충들을 태워 죽이고 또 이 타고난 재가 땅에 가라앉으면 이게 거름이 돼서 새풀이 굉장히 부드럽게 잘 자란답니다. 그러면 소와 말들이 그 풀을 먹고 이제 건강하게 살찐대요. 그래서 그 원래 방해불 놓는 시기는 이렇게 이른 봄이 맞는 겁니다. 그럼 정확히 이 방해가 언제부터 해왔던 풍습인가요? 그런 정확한 그 기록은 볼 수 없지만 그 원나라 몽골이 와서 여기에서 목장을 운영하면서 아마 그 진드기를 없애기 위해서 그런 불놓기를 시작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때부터 일단 이 오름이나 이 목장에 나무들이 이제 없어지니까요. 그렇게 생각되고 이 불놓기를 또 금지시킨 시기는 분명해요. 언제예요? 1960년대가 되면은 그 오름이라든지 들판, 한라산 일대까지 나무 심기를 합니다. 조림 사업을 하죠. 근데 이 조림 사업을 해놨는데 방해불을 붙이다 보니까 이 불씨가 튀어서 산불이 나는 거예요. 이래서 국가에서 이 방해불을 금지시켰습니다. 산림보호를 위해서. 그러니까 1960년대부터 이 방해불을 못 놓게 됐어요. 사실 그 제주에서 불을 놓는다는 거는 제주 탄생 신화인 삼성 신화와도 연결이 돼 있더라고요. 이제 제주를 탄생시킨 고울라, 양을라, 부울라라는 세 신이 목함을 타고 내려온 세 처녀랑 결혼을 하게 되는데 결혼을 하고 나서부터 제주에서 목축 문화, 농경 문화가 시작된 걸로 좀 저는 해석이 되더라고요. 그러면서 이제 한 해의 농사를 위해서 제사를 지내다가 잘못해서 불씨가 날아가서 제주도가 홀라당 타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그의 사람들은 상당히 시리에 빠졌죠. 땅이 불탔으니 하지만 뭐 제주의 강한 생명력이 거기서도 발휘가 됐던 것 같아요. 농사를 짓고 이제 수확을 거두고 또 다음 해에는 더 조심을 해서 제사를 지내고 불씨가 튀지 않게. 근데 불이 나지 않았던 해와 불이 났던 해의 수확량이 달랐던 거예요. 그래서 고울라, 양을라, 부울라가 머리를 맞대고 의논을 하게 되죠. 그거는 그 당시 그 고대 그 문명 사회의 사람들이 이 차이가 어디에 있었는지에 대한 그 협치를 했던 과정이었던 것 같은데 그러면서 이제 경험적으로 알게 된 거예요.
불이 났을 때 벌레가 많이 없어졌고 그리고 씨앗이 훨씬 더 융성해져서 새싹들이 더 많이 났다는 거를 경험 지식으로 가지고 오고 그게 농법에도 적용이 되고 목축에도 적용이 됐던 거죠. 그래서 그런 시련을 이겨낸 이야기도 이야기지만 그런 탄생 신화도 이 블로키와 관련이 있고 그래서 그 오름의 블로키의 시작이 채화 지점이 삼성혈이잖아요. 자, 들불 축제를 보면 전 이런 생각을 했었거든요. 뭐냐면 왜 멀쩡한 오름에 불을 놓지? 또 그러고 이거 행여라도 불길이 번지면 어떻게 할까? 불나는 거 아니야? 이런 좀 걱정도 했었어요. 제가 연출을 하면서 느꼈던 점이 제주 들불축제는 아마 전국에서 가장 많은 소방대원 분들이 참여하는 축제가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 들불을 붙이기 이전에요 이미 그 오름에 물을 한번 헬기를 통해서 물을 한번 뿌리게 되고 있고요. 그리고 우리가 그 들불 축제를 지금 좌측에서 우측 능선을 타면서 이제 들불을 올라서 내려오게 되는데요. 그 길을 따라 가지고 그 소방대원분들이 그 방어선을 구축을 합니다. 그래서 저희 보이는 그 후면으로는 불이 번지지 않도록 그렇게 조치를 취하고 있어서 안전상에는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저만의 뭐 기호였네요, 그게. 네. 일단은 축제라는 것이 대부분 이렇게 농경사에서는 이 농사를 하는 주기에 따라서 많이 이루어지고 있고요. 그리고 새해가 바뀌면서 많이 일어나거든요. 정월 대보름 같은 것도 새해 첫 맞는 달이잖아요. 그러니까 그 겨울 동안 모든 사람들이 추운이라고 다 집안에도 많이 있었을 것이고, 그리고 축제를 통해서 그동안 겨울 동안 하지 못했던 청소들 같은 것도 좀 하는 거고, 이런 것들이 모든 축제라고 하는 시기에 맞춰서 모든 것이 융성하게 에너지틱하게 막 일어나는 것들이거든요. 그러니까 축제는 보면 그것의 시작점을 알려주는 하나의 신호탄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이죠. 그랬을 때 그 신호탄을 그냥 맹숭맹숭하게 야 이제 축제를 시작하자고 할 수 없잖아요. 뭔가 사람들로 하여금 카타르시스를 일으킬 수 있는 뭔가 행위가 필요한 것인데, 그것이 바로 오름에 불을 놓기라는 측면인 것이죠. 아니 뭐 전국적으로는 1000개가 넘는 축제가 있고 제주만 하더라도 다양한 축제들이 있단 말이에요. 근데 사람들이 유독 그 들불 축제를 많이 찾고 좋아하거든요. 왜 그렇다고 생각하세요? 근데 산 하나를 홀라당 태운다는 거는 상당히 보기 드문 광경이에요. 그런 스펙타클이 우리나라에서 잘 행해지지는 않거든요. 이제 그런 불과 관련해서 태운다는 거는 이제 미국에서 시행하는 버닝맨 같이 사막에서 하는 건 가능하겠지만, 우리나라처럼 조림이 빽빽하게 되어 있고 어디 불꽃 잘못 튀면 방화로 번질 수 있는 조건에서는 이런 축제는 사실은 레어템에 속하죠. 그러니까 해마다 이 사람 외지의 사람들이나 여기 안에 있는 사람들이 그 장관을 보는 거에 되게 즐거워할 수밖에 없는 조건인 거죠. 저는 거의 해마다 들불 축제를 본 것 같아요. 저희 문화관광 해설사들이 축제 기간에 와서 봉사활동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 처음부터 다행히 정말 운 좋게 계속 볼 수 있었습니다. 근데 저는 생각해 보니까 사실 우리 그 불구경, 싸움 구경 제일 재밌잖아요. 근데 딱 그냥 이 들불 축제 정말 할랄 타오르는 불을 보고 나면 그 어떤 그 마음속에 있는 답답함, 이 묵은 때가 싹 씻기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이 불길이 하늘로 치솟아 오르는 걸 보면 괜히 용기가 솟더라고요. 저는 불이 활활 타는 장면은 되게 잊혀질 수 없는 이미지로 남고 있지만, 저는 그 전에 이렇게 횃불 든 사람들의 행진이 이 산으로 들어오는 광경은 너무 감동이 좀 되더라고요. 뭐랄까, 군집이 형성이 돼서 사람이 만들어내는 하나의 큰 장면이잖아요. 거기에서 이제 움직이면서 직접 불을 놓는 행위, 그리고 자기가 놓은 불이 활활 타는 거를 직접 경험하는 거잖아요. 이 부분이 좀 더 확대가 되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좀 감동적이더라고요. 이게 오 대표님 말씀하신 것처럼 불 타오르는 거는 타오르는 대로, 그리고 그 전에 수천여 명의 사람들이 횃불을 들고 행진을 하면서 저 오름 500m를 좌우로 쫙 펼쳐지면서 불을 놓는데, 이것이 축제가 가지고 있는 비일상성의 매력과 더불어 가장 중요한 것 중에 또 하나 바로 대동성입니다. 모든 사람이 같이 한마음 한뜻으로 하나 행위를 같이 하는, 그러면서 동질감을 느끼고 공동체로서의 우리가 같은 전통 문화를 계승
하고 있다라는 그 마음이 축제에서 드러있으면서 이 축제가 어떤 축제보다 상당히 매력이 정말 철철 넘치는 축제 아닌가 생각합니다. 이 들불 축제에 유독 또 열광하는 분들이 외국인들이더라고요. 예. 외국인들은 뭐 이런 구경할 기회가 없으니까 뭐 또 파이어 페스티벌이라고 해가지고 막 열광을 하더라고요. 너무 좋다면서. 예. 근데 이 들불 축제도 분명 아쉬운 점이 좀 있을 것 같아요. 뭐 아까 말씀해주신 횃불 이렇게 행진하는 것도 좀 많은 분들이 했으면 좋겠다라고 하셨는데 두 분은 조금 아쉬운 점 없어요? 이 들불 축제가 방해불에서 유래됐고 그 방해불은 결국 태우리들이 네. 했던 일인 거잖아요. 근데 정작 그 태우리들의 이야기는 전혀 여기서 들어볼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저는 언제나 이 들불 축제에 오면서 어느 한 코너를 마련해서 뭐 영상으로라도 태우리들이 살아왔던 이야기, 특히 그 태우리들은 당장 태우리 못해요. 할아버지 때부터 대대로 내려오거든요. 맞습니다. 그 기술이. 경험과 노하우 뭐 이게 꼭 필요하기 때문에 그러면 그 사람들이 그 살아온 이야기 또는 부모님이나 할아버지한테 뭐 전해들은 이야기 이런 이야기들을 영상으로라도 보여줄 수 있는 어떤 영상관이 마련되면 더 의미가 있겠다 이런 생각을 많이 해봤어요. 아직까지 그 상당히 좋은 컨텐츠가 있고 그리고 장소도 있고 스펙타클도 있는데 지금 20년이 지난 축제이긴 하지만 아직 보여주는 거에서 아직 멈춰져 있다는 아쉬움이 좀 있어요. 이게 지금까지 20년의 이야기가 쌓이면 사실은 이야기가 컨텐츠가 되는 거고 그게 하나의 내러티브가 돼서 그게 제주의 어떤 컨텐츠, 큰 컨텐츠를 어우를 수도 있는 하나의 그 자원이거든요. 그래서 여기에서 좀 더 이렇게 이 자료를 찾기 위해서 여러 가지 검색을 해봤는데 그냥 안내문 정도 수준에서 그 모든 이야기들이 그쳐져 있고 거기에서 더 나아가서 2차 가공품들, 스토리텔링된 어떤 다른 형태의 것들이 전혀 없더라고요. 그러면 20년 동안의 그 컨텐츠들이 사실은 없다라는 거예요. 축적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들이 좀 아카이브가 돼서 두 번째, 2차, 3차 가공품이 돼서 그래서 여기 이 데이터들을 누구나 이용할 수 있게 되면 들불을 모티브로 해서 게임 개발자들이 사용할 수도 있는 거고 지금같이 이렇게 언택트 시대에 불을 경험할 수 있는 새로운 가상 들불 축제가 만들어질 수 있는 어떤 데이터가 될 수 있는 거거든요. 근데 그런 작업들이 좀 진행이 되면 참 좋겠다 하는 아쉬움이 좀 있어요. 또 하나 들불 축제가 하나 저는 넘어서야 될 벽이 하나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게 뭐냐면 방해라고 하는 여러 가지 전통적인 그 이유와 유래들이 명확해서 뭐 이 들불 축제가 불을 올리는 그 행위 자체를 뭐 안 할 수는 없는 건데 일각에서는 그로 인해서 환경 오염이라는 부분을 지적을 하고 있거든요. 근데 그런 부분을 그냥 뭐 무시하고 넘어갈 수 있는 문제는 아닌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 축제라는 것은 향후 계속 지속 가능해야 되거든요. 하지만 앞으로 환경에 대한 관심은 또 역시도 되게 높아질 것인데 그런 것을 어떻게 해소할 수 있는가에 대한 고민이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 아까 말씀하신 그 묘목나무기도 사실은 이 태우고 나서 하는 것은 하나의 보면 이것이 파괴라고 하면 또 다른 재생산을 위한 묘목 심기를 위한 나눔이 이루어지거든요. 이와 마찬가지로 들불 축제라고 하는 것이 문화 관광 축제로서의 상품 가치가 좀 높아짐으로 인해서 그로 인한 수입이 발생된다면 그것이 탄소를 상쇄하거나 탄소를 중립할 수 있는 기부금을 마련한다던가 아니면 조성된 그 자원을 가지고 나무 심기 활동이나 이런 것들이 축제 날에만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축제가 일어나지 않는 일상적인 기간에도 이런 여러 가지 환경과 관련된 일을 들불 축제 차원에서 좀 적극적으로 해 나가면서 들불 축제에 불을 올리는 것을 보다 합리화할 수 있는 아니면 뭐 거대한 대안을 마련할 수 있는 것들을 좀 적극적으로 했으면 하는 바람이 좀 있습니다. 세 분이 정말 네. 들불 축제에 대한 관심과 사랑이 대단하신 것 같아요, 세 분이 다. 그러면 좀 시청자 여러분들께 소개해 드리고 싶을 만한 그런 축제가 있을까요, 세 분은? 일단 저 같은 경우에는 올해 좀 소개해드릴 축제가 있는데요. 여러분들이 잘 알고 계시는 그 인도의 홀리 축제라는 축제가 있습니다. 이게 쌀가루에 여러 가지 염료를 섞어가지고 서로에게 뿌려주면서 좀 뭐 대동놀이 약간 그렇게 하면서 축제를 즐기는데 그 유래는 뭐냐면 신의 아들이 있었는데 이 아들이 어렸을 때 젖을 먹었는데 젖에 나쁜 것이 타 있어가지고 그걸 먹고서는 얼굴이 새까맣게 변한 거예요.
그런데 이 친구가 그 목동이었습니다. 근데 목동이었는데 이 친구가 목동 친구들과 막 이렇게 놀다 보니까 어여삐 생긴 그 여자 목동이 있었던 거예요. 근데 이 여자 목동은 그와는 달리 얼굴이 너무 피부가 하얗고 이쁜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여자 목동을 좋아했는데 이 남자는 고민하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얼굴이 검은 내가 저렇게 하얗게 이쁜 여자와 내가 이렇게 교제를 할 수 있을까? 이런 고민을 이제 어머니한테 털어놨어요. 그때 어머니 하는 말이 그렇다고 하면 너가 원하는 색깔로 아이들 얼굴에 분을 칠하면서 노는 것을 한번 해봐라 라고 해서 그 친구가 이제 친구들과 얼굴에 여러 가지 오색 달록한 빨간색, 노란색, 파란색 얼굴 칠하면서 놀았던 그 유래가 바로 홀리 축제의 이제 스토리텔링이 되었던 것인데요. 그것처럼 이제 축제가 갖고 있는 유래의 힘이라는 것이 바로 그 축제가 성공할 수 있는 아주 중요한 요인인 것처럼 들불 축제 역시도 이 방해가 가지고 있는 축제의 유래성이 들불 축제가 단순하게 불구경 차원을 뛰어넘어서 정말로 의미 있고 뜻깊은 축제로서 성장하고 발전하는 원동력이 아닌가 싶습니다. 네. 또 한 가지는 그 홀리 축제 기간 동안에는 인도는 계급 사회잖아요. 맞습니다. 그 축제 기간에는 계급이 없어지고 모두가 평등해지는 기간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홀리 축제 기간에는 인도의 금기가 해방이 되는 거죠. 맞습니다. 그러니까 들불 축제 동안 우리가 제 산에 불 놓는 거는 모든 것이 금지되어 있지만 새별 오름에서만은 허용돼서 해방의 공간이 되는 거거든요. 근데 그런 그 카타르시스가 있는 그런 이야기들이 사실은 축제의 성공 요인이 되기도 하고 세계적인 축제는 다 그런 카타르시스적인 요소가 상당히 강해요. 맞습니다. 거기에서는 또 중요한 게 이 평등이거든요. 인도 같은 경우는 계급사회, 신분사회, 그리고 남녀의 구별이 엄격한 보수적인 사회거든요. 그런데 이게, 그만큼 가부장제가 심한 사회에서 이게 전도현상이라고 하는데 신분의 위치가 바뀌는 거예요. 그러면서 서로가 평등하게 그 축제를 즐기는 것이거든요. 이 들불축제에서는 앞서 오 대표님 말씀하셨지만 모든 사람이 시위와 자기 지위와 신분 그리고 성별을 다 떠나서 모든 사람이 한 사람이 하나의 횃불을 드는 것 역시도 또 평등한 축제를 즐길 수 하나 수 있는 또 하나의 스토리텔링이 될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또 같이 한번 해보네요. 지금 뭐 많은 것이 바뀌고 있고 뭐 바뀌어야 되는 상황이 된 것 같긴 해요. 근데 들불 축제를 올해 저 코로나로 인해서 취소가 안 되고 하는 게 어쨌든 들불 안에는 희망, 그런 희망이 담겨 있기 때문이 아닐까 싶은데 그 들불 속에 또 어떤 가치들이 담겨져 있다고 생각하세요? 그 이 불을 태운다, 뭐 연기가 난다, 요거는 그 어떤 종교적인 우리 토속 신앙에서 볼 때는 애군을 없애는 행위거든요. 그러니까 구슬하고 나서도 이제 다 이거 태우잖아요. 태우는 거. 그래서 그 들불 축제를 보면은 그 불이 타는 걸 보면서 그런 애군을 날려보내기도 하고 또 그 불을 보면서 새로운 희망과 꿈을 가질 수 있다고 생각해요. 네. 저는 들불 축제에서 좀, 그러니까 희한한 걸 한번 목격한 게 있었어요. 네. 그게 뭐냐면 제주도에 보면 굿이나 뭐 예를 들어서 풍어제나 뭐 산신제나 이런 제를 지내면 막 음식들을 막 엄청 많이 이렇게 차려놓고 제물처럼 해놓고 하잖아요. 근데 그 제가 끝나고 나면 이것을 뭐 어린애, 어른, 남녀 구별 없이 똑같은 한 접시 음식을 나누는 것이 있는데 이것이 축제에도 나눔이라고 하는 부의 재분배 그리고 나눔이라고 하는 그런 축제성이 있는데 이 들불 축제 오면 음식 부스처럼 많은 텐트들이 있는데 그중에 제주시에는 읍면동 텐트들이 있어요. 26개 읍면동으로 알고 있는데 그 텐트가 하나하나 있어요. 저는 제주도에 살 때 이도이동에 살았는데 이도이동 텐트가 있거든요. 거길 가면 밥을 그냥 줘요. 네. 저는 그래서 여기서 축제가 지닌 나눔을 좀 느꼈었던 기억이 좀 있거든요. 이 들불이라는 것은 희망을 또 피우는 불씨기도 하지만 저는 이렇게 따뜻한 나눔을 서로 나누는 그런 정겨운 또 축제가 아닌가라는 또 생각을 해봅니다. 네. 말씀하시니까 생각합니다. 사실 이제 방에 놓기는 전통의 흔적이잖아요. 이 흔적을 살려서 우리가 상징적인 퍼포먼스를 시행하는 거고 이 퍼포먼스를 계기로 모여가지고 같이 음식도 나누고 같이 춤도 추고 같이 놀고 하는 건데 그 아까 그 대표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그 음식을 나눈다는 거는 순우름 정신의 또 한 가지 그 실현된 형태거든요. 근데 그 축제 안에서 그런 제주가 갖고 있었던 좋았던 기억과 풍습들이 계속 이제 구현된다, 아직도 구현되고 있다라는 거를 볼 수 있는 게 되게 좋은 것 같고 그게 뭐
불이 우리를 정화시키듯이 그런 뭐 안 좋은 기억들을 소멸시키면서 좋았던 기억들을 계속 살려내는 네. 하나의 그 제의이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들어요. 네. 들불 축제가 어쨌든 새 봄, 또 새 희망을 기원하는 축제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마지막 질문은 이걸 드리고 싶네요. 2021년의 세 분의 희망은 뭔가요? 네. 전 축제 기획자로서 또 축제 탐험가로서 말씀드리는 기원은 작년에 코로나로 인해서 축제가 다 취소되면서 이 축제가 단순하게 소비적인 향락적인 오락이 아니거든요. 축제에는 분명히 그 축제를 통해서 또 생계를 유지하는 많은 문화예술인들과 그리고 축제에 관련된 많은 종사자들이 있습니다. 그분들이 작년 한 해 사실 손을 놓고 있는 그쵸. 실정이었거든요. 그래서 정말 도탄에 빠져 있는 것이 지금도 현재 진행형인 상황입니다. 해서 올해는 빨리 이런 코로나가 좀 종식이 돼서 이런 많은 축제 관계자들 그리고 종사자들 그리고 문화예술인들이 빨리 무대로 복귀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좀 만들어졌으면 좋겠고요. 단순히 이거는 또 문화예술인들만을 위한 것만은 아니고요. 코로나로 인해서 많은 그 침울하고 우울함, 일명 코로나 블루라고 하지 않습니까? 이런 것은 결국 치유하려고 하면 또 문화적인 힘이 또 필요합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제주도가 문화예술이 또 융성해지고 이를 통해 가지고 다시 한번 또 제주도에 활력을 되찾을 수 있는 날이 좀 빨리 왔으면 하는 흥이 바람이 있어야죠. 맞습니다. 네. 네. 저희 그 문화관광해설사 같은 경우는 지금 대면 해설을 못 하고 있거든요. 그쵸. 네. 근데 참 답답해요. 관광객이 많이 들어와서 우리가 정말 그 사람들 앞에서 정말 그 열정을 갖고 제주의 모든 이야기를 마음껏 할 수 있는 날이 빨리 왔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어쨌든 또 코로나19가 종식이 네. 돼야겠네요. 네. 지금 상황에서도 사실 그 계속 갇혀 있게 되면 자책감, 후회감, 그리고 어떤 판단하는 그런 생각들이 많이 들거든요. 내가 뭔가를 못하고 있기 때문에 뭐 때문에 못했냐 이렇게 원인을 자꾸 찾게 돼요. 그래서 올해는 랜선으로 불을 보면서 오히려 그런 자책하는 마음부터 시작해서 후회하는 마음들을 좀 날려버리고 지금 조건에 맞게 내 일상 그리고 우리의 일상을 좀 새롭게 구성할 수 있는 그런 시작이 됐으면 좋겠다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이렇게 듣고 보면 공통적으로 일단은 희망이 코로나19 종식인 것 같아요. 네. 저희 뒤로 보시면 지금 들불 코비드-19 아웃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축제 때 태워서 이 기점으로 해가지고 정말 코로나19가 깔끔하게 종식이 됐으면 좋겠고요. 그 희망 꼭 이뤄지길 바라겠고 또 들불 속에 담긴 그 희망도 제주 곳곳에 번지길 바라면서 오늘 이 시간 모두 마칠까 합니다. 세 분 나오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리고요. 네, 고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 그럼 저희는 다음 주에 더 유익한 콘텐츠로 찾아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